자, 이제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드론을 막는데 왜 감시정찰 드론이 필요해? 그거죠. 원래는 저게 이제 북한 드론 막겠다고. 아니, 감시정찰 드론은 북한 들여다보는 거지. 뭐 핵 들여다보고 미사일 들여다보고. 왜 저게 필요한 거야? 그냥 뭐 레이더 걸고 북한 드론 오나 안 오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땅에다 레이더 걸고. 왜 저게 필요하지? 저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합니다. 북쪽에서 드론이 떴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드론이 어느 경로에 지금 위치가 이 3차원 좌표에서 어디에 있고 거기 실시간으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면은 그것만 알면은 격추는 일도 아니에요. 문재인 때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지, 북한이 떴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고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면 전자파 무기로 그냥 잡습니다. 그때 전자파 무기를 이게 개발하거나 수입해가지고 쫙 일선에 뿌렸으면 그런 일 없어요. 윤 정부 때는 왜 못했냐? 못하죠. 예산이 없는데. 특히 이 군은요, 그 무슨 뭐 체계 개발, 뭐 그 다음에 무기 도입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검증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함부로 못 한다고요. 야전에서 험하게 사용하고, 뭐 누가 모를 사람은 김말동이 갔을지 홍길동이 갔을지 누가 알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천천히 움직여요, 군은.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떴다, 어딨다, 그 두 개를 파악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드론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이 양반이 재밌는 군사평론가예요, 김종대 씨. 이 사람이 경력이 참 좋습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노무현 때 DJ 때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대통령 비서실 국방보좌관 행정관. 연대 나오셨고 아마도 운동권이실 거고, 학번으로 보면 연대 쪽이 아마도 주사파나 뭐 그 계통, 범주사나 뭐 그 계통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그렇죠. 네, 아니면 뭐 PD였을 수도 있고 뭐 다 그게 그거니까. 네. 이 양반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 양반 보면은 어떤 때선 저랑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핵무장 반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결정적일 때 다 다르더라고. 근데 이번에 역시 이 양반 이제 선수거든. 여러 의미에서 선수입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이게 거의 뭐 씹은 얼굴로 막 아무나, 요새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이 양반 하는 거 보면. 아무 말 대잔치 막 해요.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 깜짝 놀랐어. 아니, 드론이 날라오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충돌시켜서 잡으면 되지, 그걸 뭐 전투기가 뜨고 뭐 그럽니까? 뭐 닭 잡는다 소 잡는 칼 쓸 일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니, 저 선수가 왜 저래? 그러니까 왼쪽에서 선수든 오른쪽에서 선수든 저런 경력까지만 알만한 사람이거든, 상황을. 왜 저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지? 뭐가 굉장히 급하구나. 뭐가 급할까?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이 충격인 거예요. 야, 민심이 이렇게 가면 여기 한국형 글로벌 호크 막 만들어지고 한국형 뭐 무인 B-21 만들어지는 거야. 뭐 그렇게 크고 그렇게 멋있는 건 아니어도. 그럼 이거 골아파지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급당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혹시 김 평론가님께서 나 그런 뜻이 아니다라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 예, 출연해서 같이 얘기하게. 예. 저는 김 평론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뭐 시속 100km로 가든 200km로 가든 이게 공중이동 물체거든요. 비행 물체잖아요. 이걸 쫓아가서 격추를 하려면은 그 격추하고자 하는 쫓아가는 드론에, 그러니까 seeking homing, 즉 추적 명중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 센서와 구동부가 있어야 돼요. 잠깐만, 공중에 있는 거를 쫓아가서 그거를 추적하고 명중하는 거, 이게 뭐야? 공중 표적물을 노리는 미사일이죠. 드론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특히 뭐 지금 보급되어 있는 드론, 뭐 문재인이가 뭐 보급했는데, 뭐 송골매 군단급 뭐 이런 건데,
그 정찰 드론에 지표를 내려다보는 거야. 공중에 있는 물건을 시킹하고 호밍하는 기능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보면서 하면 되죠. 아니 2차원 평면에 나타나 있는 거 갖고 어떻게 3차원을 맞춥니까? 뭐 그 사람이 슈퍼맨이야? 아니 알만한 사람이 저 소리를 해? 그러면 전투기 왜 출격했어? 이제 오늘 나오잖아요, 드디어. 야, 원점 타격해. 원점 타격해. 북쪽을 타격해.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해서 출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원점 타격해라. 사실 어저께 전투기 출격 안 했으면요. 쟤들 저 장난감들은 한 대때만 나오지 않고 한 100대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행기가 빵 뜨니까 한 대때 보내놓고 겁나서 95대는 야 다음에 보내. 다음에 보내. 그리고 주저앉힌 걸 수 있다니까 저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총을 100발이나 실탄 사격인데 못 맞췄다. 당연히 못 맞추죠. 공중에서 날아가는 건데. 이게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LH 헬기에서요, 저 기총소사를 할 때, 저 20mm 발칸포인데, 보통 지상 발칸포는 분당 한 3,000발 쏴요. 그런데 저 비행기에서는 그렇게 안 쏩니다. 그 실탄을 다 그렇게 못 가지고 올라가니까. 분당 한 700발 쏴요. 근데 100발 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 쏜 거야? 6초 쏜 거야, 6초. 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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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거 뭐야? 그냥 경고 사격한 거예요. 처음에 경고 사격했다 그러잖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격 못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민가에 유탄이 떨어져서 민간인 피해가 난다고 저게. 저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60년대 말인가 70년대 초에 인왕산에 있는 발칸포로 그 비행물체를 쐈는데 그때 귀순 비행기인가 전투기인가 그래요. 그게 유탄이 떨어져가지고 종로에서 사람 맞아가지고 한 두 명 숨졌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 출격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북한에 대한 경고예요. 저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KA-1인가 이게 프로펠러 경전투기는 왜 출격했냐? 따라다니면서 얘들 어디 이상한 짓 안 하나 이제 쫓아다니면서 에스코트 한 거죠. 에스코트. 깡패가 술 먹고 날뛰니까. 경찰차 에스코트 한 거죠. 그런 일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거는 전자무기로 잡아야 돼요. 아니면 레이저로. 날이 맑으면 레이저로 잡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전자무기로 잡고 레이저로 잡는 게. 그러면 저게 항제밍을 하려면은 아주 그 복잡한 그 기술이 필요하고 복잡한 전자 장치가 필요해서 북한이 항제밍을 못 할 거라고요. 예, 그러면은 미사일 쏘면 될 거 아니야. 제일 싼 미사일이 지상 표적 노릴 때 4천만 원이거든요. 비공 70mm. 그런데 공중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노리면 저기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호밍 시킹 기능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중에서 급가동을 해야 돼. 방향 바꾸고. 그래서 저게 이제 공중을 바라보는 미사일이 되면 저게 기본적으로 억을 바라보죠. 억을. 그걸 아무리 작게 뭐 대량으로 만든다 그래도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이하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모기, 바퀴벌레 같은 싸구려 소형 드론은 미사일이 아깝죠. 예, 미사일이 아까워요. 역시 전자제명이 최고죠. 저 사진에 나오는 드론건 같은 게 최고죠. 이런 무기는 이미 준비 중이에요. 한국도. 문제는 뭐냐? 이제 예산 통과돼 가지고 저게 제대로 이제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런 게 된다고 치면 남는 문제는 뭐냐? 감시 정찰입니다. 드론이 온다는 거를 식별하고 그 실시간으로 그 위치를 파악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돈도 많이 안 들이고. 그럼 이제 드론이 온다는 거 잡으려면은 레이더를 써야겠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럼 이제 땅에 놓고 쓰는 레이더다. 그런데 땅에 놓고 쓰는 레이더가 보통은 이 저고도를 못 잡아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 저고도 레이더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10대를 들여왔든가 그래요. 이스라엘제를. 문제는 뭐냐? 이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탐지거리가 짧아요.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제를 제가 구글링해서 찾아보니까 탐지거리가 10에서 1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주요 시설, 뭐 원자력 발전소다, 뭐 대통령 집무실이다, 여의도다, 뭐 군부대다 이런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드론을 격퇴하는 거지.
한 200km가 넘는 250km 되는 이제 그 휴전선 일대를 다 커버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적어도 레이더라는 게 좁다고요. 이게. 근데 얘들이 저런 종류의 드론을 어디서 띄울 줄 알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쟤들이 뭘 하면은 이제 지표에 낮게 날아서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요번에 꽤 높게 날아서 왔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더가 하늘 높이 설치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저고도 비행하는 물체를 하늘 높이 설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쏘면은 A사를 이게 식별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비행선에다가 이 레이더를 설치해서 올리는 거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개발을. 저기는 이제 땅에 펑퍼짐하죠. 근데 우리 같으면은 저런 것도 좀 문제 아프죠.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좀 쓰더라도 우리는 그 대신에 좁잖아요. 좁으니까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 중고도 고고도 정찰 드론으로 가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방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고도 고고도 정찰 드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한 게 말이 되는 소린 거예요, 저게. 그러면 상대방 드론이 떴다. 어디에 있다. 지금 실시간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만 정확하게 알면은 그거 잡는 건 일도 아니니까 무기만 제대로 갖춰주면 그 무기가 이렇게 어려운 무기도 아니고 아주 비싼 무기도 아니고 그러면 상대방이 떴다는 걸 인식하고 인지하고 어디에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계속 그 트래킹 할 수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다. 그럼 그런 걸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중고도 고고도 감시 정찰 드론이에요. 모하브라든지 가오리 X 같은.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말이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뭐 프로펠러 비행기 형태든 혹은 터보팬 가오리 형태든 간에 10,000m 이상의 고도에서 장시간 운영되는 감시 정찰 드론 왕창 띄우면은 북한의 파리, 모기, 바퀴벌레 같은 드론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야, 근데 그런 거 띄우고 나니까 핵도 보이네. 미사일도 보여. 군함도 보여. 군대 이동도 보여. 자금성도 보이고, 중국 공산당 회의하는 것도 보이고, 이상징후도 보이고, 북한군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민해방군 만주에서 어떻게 북부 정부 애들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저기 뭐야 보니까 그 칭도에 있는 저기 뭐 산동반도 칭다오에 있는 잠수함 기지에 그 중국 군함 드나드는 것도 다 보이네. 재수가 좋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중고도 고고도 감시 정찰은 드론 방어를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 차원의 그런 자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이거 이제 저 여의도의 저기 그 친중 성향 국회의원들 머리 쥐날 거예요. 국민 여론은 야 드론 막어. 그랬더니 저거 중고도 고고도 정찰 드론 왕창 찍어 갖고 띄우면 되네. 한 4, 50대. 하나에 그러면 얼마 들어? 하나에 여러 가지 전자장비 다 채워 갖고 한 400억이면 되네. 그럼 40대 띄워봐야 1조 6천억이네. 오케이 띄우자. 국민 여론 이제 그렇게 가거든. 그럼 예산 막어? 그럼 빠치 내려놔야 되는데. 정치적 자살인데. 베이징에 충성을 하면서 산화할 것인가 아니면은 빠찌를 사수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는 게임이죠. 북한이 이제 파리, 모기, 바퀴벌레를 보내니까 이 살벌한 중고도 고고도 감시정찰 드론들 왕창 띄우겠다 이렇게 좀 한 거고 맞죠. 근데 그 효과는 이 허접 드론을 감시 정찰하는 거 훨씬 넘어서 무지하게 전략적 효과예요. 이게 거의 주권 선언이라니까요. 예, 아주 뭐 판이 재밌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군대 욕을 오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부에 실망스러운 장교 장성들 많습니다. 오늘 저도 윤 대통령 오늘 마음에 들더라고. 이종섭 장관을 좀 질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질책을 해야지 쇼라도 또 진짜 진심으로라도. 왜냐하면 군이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이게 실망스러운 장교나 장성들이 디글디글해요.
그래서 사실상의 주적은 중국이다. 한미동맹이 살 길이다. 북한 자유화가 사명이다. 또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흡수 통일은 안 해도 된다. 자유화가 본질이고 흡수는 옵션이다. 뭐 이 정도의 고급진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관점을 자기의 사명으로 섬기고 때에 따라서는 그 관점에 목숨을 바칠 준비도 해야 되는, 그게 군인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심지어 친중 성향의 문파설원자들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반미적인 거. 그 미국 놈들 말이야. 항상 우리 그 장사 속으로 우리 뭐 껍데기나 벗겨 먹으려 그러지. 미국이 한국의 장사 속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뭐냐면은 우리랑 충돌이 있는 부분이, 쟤들은 그냥 최근까지 그냥 중국이랑 잘 지내고 싶고 중국 사랑에 빠져 있어가지고, 걔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이게 잠재적 전쟁 유발자예요. 우리는 6.25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자꾸 이렇게 족쇄를 채워놨지. 뭐 미사일 협정에서 족쇄 채우고 뭐해서 족쇄 채우고 글로벌 없고 팔아놓고 겁나니까 너희들은 운영하지 마. 너희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운영해 줄게라고 거기다 또 필터 걸고 뭐 이런 짓을 하죠. 그러니까 그 군사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긴장이 있고, 그 관점이 그 동맹이면서도 서로 뉘앙스가 다르다, 이렇게 비판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경륜이 없고, 미국 애들 장사꾼 애들 말이야, 우리한테 무기만 팔아먹고 말이지, 뭐 이런 싸구려 비판을 하고 처자빠져 있는 장교 장성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굉장히 문파스러워지고 친중스러워지고, 그리고 그걸 자기 스스로 나는 자주국방과 주체적인 민족 주체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머리에 뽕을 놓고 처자빠져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참 문제죠. 예. 그러면 군이나 이런 데 안에 우파, 소위 우파, 미국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 많겠죠. 당연히 우리가 한미연합사가 있고 계속해서 같이 훈련하고 이러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좀 괜찮냐? 안 괜찮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일단 미국의 원죄가 있어요. 미국 자신이 지가 뭘 원하는지 몰랐었어. 중국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의 그 세계 군사 지정학 구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도 모르고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헬렐레 하고 있는 상태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미국과 커넥션이 있어. 한미연합사에서 같이 근무했어. 같이 훈련했어. 같이 어디 뭐 미국 기관에 가서 훈련 받았어. 그래서 서로 커넥션이 맺어졌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정신머리가 똑바르냐? 다시 말해서 자유공화와 북한 자유화를 섬기는 전사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고국 커넥션이 있는 한국 장성이 미국 붙잡고 북한 자유화 시키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미국에서 펄쩍 뛰지 사실은. 컨틴전시로 북한 해방 계획을 잡았을 뿐이지 북한 자유화를 위한 거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도발당했어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대형 드론 만들어서 신라면 싣고 가서 원산에 1톤 뿌리면 어떡할 거냐고.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이 못하게 말리거든요. 여기가 라디오 방송 걸어놓고 라디오 쏘면 어떡할 텐데. 단파 라디오 말고 일반 라디오 걸리는 거. 미국 못하게 하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군인 입장에서도 자유공화와 북한 자유화를 섬기는 전사가 되면서 미국과 그 점에서 좀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미국 한미동맹을 존중해서 세계 그런 미국의 세계 구도를 존중해서 일단은 참고 뭐 이런 복잡한 자기 정제 과정을 거치는 우파가 드물어요. 그냥 미국과 잘 커넥션이 있다 뿐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와 미국 영어 좀 할 줄 알고, 사실 제 세대에 영어 잘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저희 10년 후도 드물거든. 그 자신의 커넥션과 자신의 영어 실력과 자신의 정보에서 남들보다 다른 장교들보다 상대적 우위가 있죠. 비대칭이 있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딱 출세를 하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은 미국 선을 잘 아니까 또 크고,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은 잘 처신하고 있으면은 친중 좌파 애들도 미국과는 타협하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잘 크고 항상 언제나 햇볕, 언제나 양지예요. 언제나 뜨신 아랫목이야. 그리고 자기는 우파래. 자기는 한미동맹 지지한대. 군부나 군의 장성이나 장교 중에요. 이런 입장에서 한미동맹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전체 한미동맹 지지한다는 사람 중에 95%에 90%입니다. 이건 제가 언제 느꼈냐면 바깥에 알려지기로 굉장히 소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같이 세미나를 하자,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유엔사 그 해체 음모, 종전선언 음모에 대해서. 누군지 이름 들으면 그 사람 다 그 뭐 무슨 정부 때 뭐 했고 무슨 정부 때 뭐 했고 정말 저기 뭐야 배짱 있는 사람이고 연측 있는 사람이야. 전부 딱 사타구니에 꼬리 말아 넣더라고. 저 굉장히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과 커넥션이 있고 미국을 안다는 거를 가지고 이른바 소위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 자기는 한미동맹파니까 출세하고, 이른바 좌파 친중 좌빨 정부가 들어오면은 너희도 미국과 거래하려면 나 통해야 돼. 그래서 또 양지에 쓰고. 그런 게임 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신념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근데 이게 일반 예를 들어서 뭐 관료면 상관이 없어. 군인이잖아. 군인이에요. 삶과 죽음을 다루는 군인이 이렇게 느물거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살인 면허 가진 전문가죠.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민간인들이 이렇게 간제비스럽게 중간에 느물거리면 용서가 되는데 저는 군인은 정말 구역질 나더라고요. 제가 당해봐서 하는 말이에요. 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군인들 계시면은 좀 고려 좀 해주세요. 예, 거기서 이제 이런 근성이 깔려 있으니까 이제 항모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항모파한테 질문할게요.